네,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정문식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승현 노무사님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뉴스에서 많이 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전태일 3법이다 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최근 노동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청원을 통해서 이렇게 10만 명 이상 동의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많은 노동단체에서 이 노동법 중에서 꼭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청원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법에 대한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될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안을 말씀드리면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이 아닌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연장 근무 수당이나 휴가 규정,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 자체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나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제는 삭제하자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전체 사업장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30% 정도의 근로자분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하자라는 것이 전태일 3법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은 제2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자들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근로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큰 변화가 있는 형태들, 가령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규정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거를 교섭을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뭔가 노동조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그리고 단체 행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좀 보완을 하자라는 게 두 번째 법안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협의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사로서 지금은 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법들이 개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수단의 일부를 근로자가 좀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현재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보다 이 노동조합법의 그 노동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권리들을 이 노동조합을 만듦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어떠한 책임을 질 건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너무 이제 약한 처벌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요양, 그러니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몇 명 이상 이렇게 다수가 발생하는 이런 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노동청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하고 산업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적인 처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대부분 일정 정도 이제 금전적인 불이익, 그러니까 과태료나 벌금만 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지고 어떠한 안전 설비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걸리면 얼마 벌금 내고 말면 되겠다. 라는 이제 나쁜 인식들이 좀 생겼다 보니까 이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기업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혹여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다가 전태일 3법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전달하고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다양한 또 주제를 갖고 김수현 노무사님과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